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날이 후덥지근하네요. 오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진짜 지저분하면서 후덥지근했습니다. 코스피 0.81, 코스닥 1.26%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네요. 보니까 정신없이 빠져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참 아직까지도 정부의 시원한 그런 결정이 없어. 응?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이다. 고민. 심사숙고 중이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좀 답답합니다. 심사숙고할 게 뭐가 있어요? 응? 국민들이 원하고 개인 투자들이 원한다면은 다수의 그 투자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지적을 받으면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걸 빨리 깨우치고 해야 하는데 상당한 리액션이 좀 느려요. 상당히 느리다. 리액션이 상당히 느립니다. 좀 답답한 면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다 보니 투심이 꺾였고 외국인들은 팔고 나갑니다. 코스피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4,544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들, 개인들 좀 샀는데 상승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고 코스피 상위 종목 보니까 하이닉스가 한 1.68% 빠지고 삼바가 0.39, 하나에로스페이스 6.87, HD현대중공업 5.99, 두산에너빌리티 8.6% 이게 폭락을 했습니다. LG엔솔은 0.2%, 우선주 0.1, 현대차 1.1, KB금융 2%, 기아가 1.7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아주 무섭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찔끔찔끔 그 정도입니다. 코스닥은 좀 골 때리더라고. 막판에 좀 들어왔는지 외국인들이 한 390억, 개인들이 400억 정도 들어오고요. 기관인들은 좀 팔았어요. 607억 정도. 좀 많이 빠지던데. 알테오젠이 2.8%, 펩트론 6.9, 리가캠 2.78, HLB 1.1, 레인보우 1.8, ABL 바이오 7.3, 삼선당제약 2.1 이렇게 빠졌습니다. 오른 종목은 에이코 프로비엠이 0.4, 에코프로 0.7, 파마리서치 1% 이렇게 올랐으면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보니까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해외를 보니 중국 상해지수는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심천은 0.1% 올랐고 홍콩 항생 0.21% 좀 빠졌네요. 그리고 홍콩 H 0.3% 빠지고 일본 니케이도 0.38% 소폭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0.53%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투심이 조금 꺾이네요. 그리고 환율은 1390.2원 1.4원 정도 올랐고 비트코인은 1억 6,068만원 그리고 이더리움 596만원 정도 하네요. XRP는 4,204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코인도 한때는 잘 올라가더니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과 중국, 대만 증시 최고가 찍었는데 코스피는 뒷걸음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서머랠리에 올라탄 반면에 한국 증시만 나홀로 역주행이더라. 미국 상호관세 리스크가 완화됐지만 세제 개편 등 정책 기대감이 꺾이면서 이달 들어서 유일하게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에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2.89% 정도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도 2.1% 내려앉았고 주요 아시아 국가 지수 수익률 중 최하위권이더라. 코스피가 맥을 못 출 때 같은 기간 일본 니케이는 6.13% 올랐고요. 니케이가 15일부터 18일까지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죠. 중국의 주요 지수랑 대만도 상승 랠리를 이어갑니다. 이달 들어서 4.5% 오른 상하이 지수가 이날도 3,730선, 30선까지 이제 상승해서 2015년 8월 이후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대만자치연도 이달 들어서 4.43% 상승했고 전날에는 사상 최고가인 24,482.52까지 치렀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나란히 호조를 띄는 것은 관세 리스크 완화와 정부 정책 기대감 등의 영향이 좀 컸고요. 일본의 경우 미국의 상호관세 부담 경감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 그 안도한 투자자들의 매수가 몰렸습니다. 또 이달 초 발표된 일본의 2, 4분기
2, 4분기 GDP가 연 1.3% 오른 것으로 발표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고개를 들어요. 중국 역시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잠잠해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최근에 국공채 이자 소득에 대한 그 과세를 제기하기로 하다 보니 투자 자금이 채권 대신에 이제 증시로 향하고 있더라. 중국의 본토 주식시장의 일평균 신용 잔액은 2조 위안을 돌파하면서 2015년 8월 이후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네요. 이는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을 방증하는데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규 예금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포모에 기반해서 개인 자금이 증시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답니다. 지난달까지 글로벌 증시 상승률 1위를 달리던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 아시아 국가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정책의 기대감이 후퇴했고 증시 고점 우려 등이 있어요. 지난달 30일 연고점인 3254.47까지 오른 코스피가 하루 뒤에 그 발표된 세제 개편안 이후로 8월 내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추진 등 정책 실망감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8월 전까지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는 사실상 정부 정책 기대감만으로 오른 것이죠. 개편의 수정안이 빠르게 나오지 않는 이상 지수가 더 내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다음 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주목을 해야겠죠. 올해 코스피 지수가 7월 말까지 30% 넘게 올랐던 것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에서 비롯됐는데 숨고르게 접어든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 부진한 것은 대주주 양도세 그 기준의 강화와 기업을 옥죄는 노란 봉투법 도입 논의 등으로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집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향방은 이달 말 예정된 한은 금통위 금리 인하 여부, 다음 달 정부의 재정정책 추가 발표 여부 등에 따라서 갈릴 것이다. 실제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 코스피에서 4,400억 정도 주식을 순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정부가 졌다 이러고 있는데 다 팔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 팔고 나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그렇고요. 삼성전자는 결국은 7만원으로 다시 원위치 왔습니다. 참 답답하죠. 아침에 그래도 7만 7변까지 올라왔었는데 다시 원위치. 장중에 6만 9,700원까지도 빠졌었습니다. 빠졌다가 다시 올랐지만 외국인들 104만 주, 개인들 52만 주 매도했고 오늘 기관 애들이 한 71만 주 매수를 했고요. 우선주도 보니까 오늘 100원 올랐어요. 100원. 막판에 57,700원까지 왔었는데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 7금 들어왔는데 오늘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다는 거죠.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세제 개편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면서 삼성을 비롯해서 웬만한 종목들이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